다시 써볼까요? 이번에는 체온 조절입니다. 두 번째 체온 조절. 체온 조절은 조금 복잡해요. 혈당량보다는.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할 때 두 가지로 조절을 할 건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거를 열 발생량.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 그거는 열 발산량.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 발생은 내가 열을 만드는 거. 발산은 내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완전 반대되는 거지. 그럼 난 지금 추워. 추우면은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야 돼? 증가시켜야 되지. 추우니까. 열 만들어내야 되지. 열 발산량은 어떻게 해야 돼? 낮춰줘야겠지. 발산은 안 되게. 더울 때는 반대지. 열 발생을 낮추고 열 발산을 늘려야 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절을 할 건데 처음에 추울 때 먼저 해보면은 자, 추울 때는 열 발생을 늘리고 열 발산을 낮출 거다. 그래서 추울 때 두 가지에 관여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책은 너무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어서 내가 기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를 그대로 적어놓고 공부를 하세요. 자, 추울 때 처음에 관내의 시상하부에서 이제 저온 자극을 받아. 관내 시상하부가 지금 몸이 춥네, 온도가 낮아졌네 라는 자극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돼요. 교감신경. 한 개는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고 한 개는 호르몬이 작용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TRH 뭐였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 그래서 얘가 이제 뇌하수체로 가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염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럼 얘는 이제 갑상샘으로 갔지. 그럼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나오고. 티록신이 뭐 하는 애였어? 세포호흡. 세포호흡, 즉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게 티록신이었죠. 그 다음에 또 세포호흡 촉진하는 호르몬 한 개 있었어. 뭐야? 세포호흡 촉진하는 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그래서 이번에는 부신 촉진으로 가서 부신 촉진에서 에피네프린의 증가를 촉진하죠. 얘도 교감. 그 다음에 또 교감신경이 어디로 가냐면 혈관으로 가는데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으로 갈 거야. 피부 근처 혈관이 하는 역할은 열을 발산시키는 역할을 해. 피부 근처에 혈관이 있잖아. 얘는 표면적이랑 닿아있기 때문에 표면적을 통해서 열이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표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수축해요. 수축. 혈관을 수축. 표면적을 줄이는 거야. 열이 나가는 표면적을. 그리고 또 신경이 뭘 하냐면 우리 추울 때 몸이 떨리지? 근육 떨림을 만들어요. 그럼 보면은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는 거는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함이죠. 열 발산량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근육 떨림, 우리가 몸을 운동을 함으로써 열을 발생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랑 티록신도 세포호흡을 촉진하죠. 세포호흡 촉진도 열을
발산량을 증가. 그래서 발생량은 감소하고 발생량은 증가해서 체온이 증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더울 때는 반대로 해주면 되겠지? 더울 때는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면 돼. 근데 이때 아까는 혈당량에 교감이랑 부교감이 반대로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부교감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교감 작용을 완화시켜. 부교감이 나서는 게 아니라 교감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 교감 작용을 완화시켜. 그럼으로써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교감 작용이 완화되었네. 부신 속질 자극 안 해. 에피네프린 안 나와.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아니라 이완되겠지. 이완. 반대로. 이완됨으로써 열 발산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근육 떨림도 일어나지 않겠죠. 대신에 교감신경이 완화되면은 다른 게 일어나고요. 그게 뭐냐면 땀. 더울 때 땀이 나지. 땀이 왜 나? 그렇죠. 땀이 나게 되면은 땀은 액체잖아. 근데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즉 기화될 때 기화열을 뺏어간다라고 표현하죠. 기화열이 필요하게 되고 그 열을 우리 몸에 있는 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열 발산량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우면은 TRH가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내어스 전엽에 TSH가 감소할 거고, 따라서 티록신이 감소하게 될 거다. 그러면 세포호흡도 감소한다. 그래서 열 발생은 감소, 체온은 감소.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되겠다. 지워도 돼? 자, 이제 마지막에는 삼투압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삼투압은 혈당 삼투압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혈액 속에 나트륨이 얼만큼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혈액 속에 나트륨이 많다. 그러면 삼투압이 많은 거. 혈액 속 나트륨이 적다. 그러면 삼투압 낮은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조절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물의 양 조절하는 거. 콩팥에서 물에 제어적 촉진하는 호르몬 뭐지? 항균 호르몬. 나트륨 양 조절하는 거. 나트륨 제로스. 피 들어오잖아요. 무슨 코르티코이드? 그렇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피부 들어가는 건 파라토르몬. 그건 칼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똑같은 말로
삼top 조절 그림 같이 나와 있죠. 자, 만약에 내가 짠 음식을 먹거나 혹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자, 짠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은 내 몸의 혈중 삼투압이 높아지겠죠? 나트륨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혈중 삼투압이 증가하게 된다. 그럼 난 지금 물의 양을 조절할 거야. 혈중 삼투압이 너무 높으니까 물을 많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물을 많게 해야겠죠? 그럼 콩밭에서 제흡수를 촉진해야겠지. 그래서 혈중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얘가 갖는 시상하부에서 자극을 받게 되고 이 갖는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후엽에 가서 얘가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은 물의 제흡수가 촉진될 거고, 그럼 원래 오줌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오줌으로 못 나가네. 오줌의 양이 감소하겠죠. 오줌의 양은 같이 감소하게 되고요. 대신에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금 오줌 안에 있는 무기질을 조절하지 않았고 물만 조절했지. 그지? 무기질은 그대로 있는데 물만 없어졌네? 농도는 진해져야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지게 되겠죠. 대신에 혈중 삼투압은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 삼투압이 된다. 그러면은 혈중의 삼투압이 감소하는 경우는 또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섭취했어. 물 섭취. 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삼투압이 높아질 거고, 삼투압이 낮아질 거고, 물이 많아지니까 삼투압 낮아질 거고. 그러면은 얘네 갖는 시상압에 자극을 주면은 얘는 내하수 후엽에 자극을 덜 줄 것이고, 지금 삼투압이 낮아라고 자극을 덜 줄 것이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물의 제흡수가 억제될 것이고, 대신에 오줌의 양은 증가. 물 제흡수 안 하니까 물을 많이 내보낸다. 오줌의 양 증가할 거고,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 물의 양이 감소했으니까 삼투압은 물의 양이 증가했으니까 삼투압은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삼투압의 변화를 잘 보시고 얘를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요. 이렇게 그래프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 이 시간에 물을 섭취했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프를 보고요, 삼투압이 변화가 많은 게 오줌이에요. 오줌 삼투압을 나타낸 거고요, 삼투압의 변화가 적은 게 혈중 삼투압 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물을 섭취했네.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겠어. 그래서 혈장 삼투압 낮아진 거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삼투압이 낮아졌네.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 나올 거야. 그럼 오줌의 양이 증가할 거야. 따라서 오줌의 삼투압도 같이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오줌의 삼투압도 같이 감소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섭취하면은 혈당 상태가 낮아지고요. 이렇게 과정 다 거치게 되면은 오줌의 삼탑도 같이 낮아지는 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혈당 상탑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면 오줌의 삼탑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자주 나오니까 한 번씩 봐두시고 이번에는 나트륨 조절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나트륨 조절하는 호르몬 뭐라고?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코이드. 무슨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얘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 그럼 나트륨의 양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줘야 되겠죠. 줄여주려면은 나트륨을 많이 내보내야겠네. 그지?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 그럼 나트륨 양 줄여야 되니까 알도스테론 분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알도스테론 어디서 분비해? 부신. 부신에서 알도스테론, 부신 거질에서 알도스테론 분비가 되게 되고요.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은 얘가 나트륨의 제흡수를 많이 못할 거고 그러면 나트륨이 빠져나가겠네. 나트륨이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혈관 삼투압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혈관 삼투압 낮아졌을 때는 반대로 하면 되지. 반대 신상하부 거친 다음에 부신 거치에 가서 알도스테론의 양이 이번에는 증가하게 되죠. 삼투압 높을 때는 알도스테론 증가한다. 그러면은 나트륨 제흡수 많이 하게 되니까 혈장 삼투압은 증가하게 된다. 다 원리 기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아지면은 감소시키고 감소되면 많아지고 다 원리는 똑같아. 근데 거기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이제 연습을 해보면 된다. 연습. 이렇게 됐을 때는 호르몬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럼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연습하면 돼요. 근데 거의 다 음성 피드백 혹은 기량작용으로 조절이 되더라.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기억해두면 되고요. 삼투압이 뭐예요? 삼투압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농도가 다를 때 보면은 어떤 입자가 있어. 근데 A 쪽에는 입자가 많고 B 쪽에는 입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입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해. 이걸 뭐라고 불러? 이동. 이걸 확산이라고 부르잖아. 확산. 이거를 확산이라고 부르는데 삼투압은 확산이랑 비슷하지만 다른 거야. 확산은 자 어떤 물에 입자가 녹았다. 그거를 용해라고 하지. 용해. 확산 같은 경우에는 용해됐을 때 용질이 이동해. 자 설탕물, 용질 뭐야? 설탕. 물은 뭐야? 물. 용매. 그래서 확산은 설탕이 이동하는 거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근데 삼투압은 반대야. 삼투압은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근데 둘 다 농도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야겠지. 이해가 돼? 그래야지 저농도인 곳이 물이 없어지니까 농도 높아지고 고농도인 곳은 물이 많아지니까 농도 낮아지잖아. 이거는 삼투압.
그리고 이렇게 물 이동할 때 압력이 생겨. 그래서 얘를 압을 붙여준 거야. 삼투 압력. 압.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가 많이 날 때 삼투압이 커지게 돼요. 더 많이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됐어요? 자,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봅시다. 쌤. 응? 추울 때 몸이 떨리는 게 그냥 근육 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떨린다고? 몸이 떨리는 거? 추울 때 몸이 떨리는 근육 떨리는 똑같아. 개념 확인하기 풀고 덮은 사람은 아까 했던 거 84 그리고 88 문제 답이 84, 88